오늘의 부동산 뉴스, 나나의 부동산.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나부동산의 나나입니다. 오늘의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스는 지금 현재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관심있게 들으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전세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으로 전세시장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불신이 커지면서 법적 분쟁이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내용 증명으로 통보하는 게 관례가 되고,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 일부를 나중에 주겠다고 버티는 일도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26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아파트와 빌라 등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 등기 명령은 1만 5천 구건으로 이미 지난 한 해 통계인 1만 2,038건 수준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임차권 등기라는 게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전세 세입자가 자신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전세권 설정이나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세권 설정이나 확정일자를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세입자의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세입자가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그 집에 엮여있는 다른 채권에 비해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선 변제권은 자동 소멸하게 되어버립니다. 즉 본인이 바로 그 집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전세금을 우선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집주인들이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들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를 간 뒤에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게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입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명령은 관할 법원이나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의 전제 조건은 바로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만 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참고해주세요.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에 미리 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라고 검색해보시면 인터넷에서 자세하게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최근에 이러한 임차권 등기명령이 증가했을까요? 그건 바로 역전세 문제로 인해서 임대인들이 신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보증금을 뗄 우려의 법적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는 세입자가 많아졌다는 뜻이라고 해석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또한 다른 소식으로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세 세입자가 전세 기간의 만료가 다가와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시도해도 연락을 받지 않아 집주인에게 본인의 이사에 관한 내용을 내용 증명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의 경우 새로 이사 들어갈 집에 미리 계약을 하고 이사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이사 일정을 잡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새로 들어갈 집주인이 이사 지연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경우도 많아져서,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최근 들어 정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법대로 하자는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대화의 시대는 끝났고 법의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인간적으로 믿고 신용으로 이루어졌던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관계가 역전세난으로 인해 적대적으로 바뀌면서 이사 시기를 맞추려고 2, 3개월 정도 전세 기간을 조정하거나 세입자가 이사갈 집에 계약금으로 쓰도록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주는 관행도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전세를 많이 살아봐서 아는데요. 사실 이사라는 게 계획대로 잘 되면 좋은데 그렇게 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주인분에게 2, 3개월의 말미를 부탁하고 여유있게 이사를 했던 적도 있는데요. 지금은 역전세난 때문에 집주인분들이 세입자에게 몇 개월 정도 더 살아줄 수 없느냐고 문의를 많이 한다는데, 세입자가 그냥 단칼에 거절해버리고 바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밀린 세금이 없는지 확인하는 세입자도 많아졌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4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밀린 세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는데,
그렇게 되자 올해 4월과 5월에 세입자가 집주인의 미납 국세를 확인한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의 통계를 확인해보면 4월과 5월 세입자가 집주인의 밀린 국세를 확인한 건수가 총 2,372건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많이 증가했는가 하면 지난 한 해를 통틀어 세입자의 집주인 미납 국세 확인 건수가 159건밖에 되지 않았다는 걸 보면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밀린 세금을 확인하는 이유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세 세입자가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에게 밀린 세금이 있을 경우 세금을 우선 회수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도 역전세 상황에서 세입자분들이 안전하게 전세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한 통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집주인들에게 전세금의 차익만큼 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던 뉴스를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마 올해 말부터 대출을 알아볼 집주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런 뉴스를 보니까 정말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집주인 눈치 보느라고 저희 어머니가 집주인 들을까봐 발자국 소리도 무서워서 못 내게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세입자로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세입자분들은 집주인과의 관계에서 아무래도 우레에 해당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전체 전세 계약 건수 중 50% 이상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통계도 있고, 심지어는 깡통 전세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집주인이 세입자 마음을 달래는 방향으로 상황이 바뀌고 있고, 어디에는 세입자가 집주인을 면접 보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일단 이 뉴스에 대해 누리꾼들의 베스트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도 조심해야 함. 전세제도는 사실상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기존 세입자가 그 전세금 받아서 나갈 수 있는 구조인데, 임차권 등기하는 순간 그 집은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 확률이 사실상 제로가 되어버림. 다른 세입자가 안 들어오게 되면 결국 나중엔 소송으로 경매 넘어갈 텐데, 경매 넘어가면 내 전세금 온전히 못 받고 절반이나 겨우 건질까 말까 하게 됨. 당장 타지로 이사가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임차권 등기 설정하고 이사가야 하겠지만, 당장 이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짐 빼지 말고 두고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음. 이 글에 대해 다른 누리꾼은 이렇게 답글을 달았군요. 하지만 반전세이거나 경매 넘어가도 충분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임차권 등기는 하루라도 늦게 하는 것이 멍청한 일입니다. 등기하고 이사가면 법정 이율로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이사가지 않더라도 집주인에게 충분한 압박이 되어 갑을 입장에서 갑대갑의 공평한 입장으로 바뀝니다. 지금같이 위험한 때에 집주인이 돈이 많다고 있는 돈을 제때 줄 이유는 없으니 배째라 하면 못 받습니다. 계약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이 깨진다면 대화의 여지는 없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렇게 댓글을 달았군요. 일단 임차권 등기만 쳐도 집주인이 미안하다면서 먼저 전화 오니까 무조건 임차권 등기부터 치고 보셔요. 그러자 다른 누리꾼이 이렇게 질문하네요. 그리고 보증금 안 받았으면 이사 가더라도 짐은 빼지 말고 주소 이전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이 질문에 한 누리꾼이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일단 전세권 등기 명령 진행하세요. 집주인에게 전세권 등기 명령 얘기만 하셔도 바로 입금될 겁니다. 혹시 입금이 안 되면 전세권 설정 등기 후에 이사 나가시고 민사소송으로 거시면 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안 돼 있으면 이사 나가시면 안 됩니다. 등기되면 이사 바로 나가시고요. 그 후로 법정이자까지 탈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후에는 압류 걸고요. 추심하시면 됩니다. 법정이자 12%까지 야무지게 받으세요. 혹시나 집주인이 개털이라면 이제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냥 강제집행 잘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 변호사 도움 받으셔요. 오히려 이자 세게 쳐서 받아낼 수도 있으니 인생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셔요. 누리꾼들의 의견이 너무 냉혹하게 느껴지시나요? 여기에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의 전세 시장은 정글과 같습니다. 누가 적이고 아군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뜻이고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조건 본인의 생존을 최우선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살아남는 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저도 인생 살면서 많은 분들과 계약을 해봤었고 좋은 분들 많았습니다. 옛날에 저에게 항상 김장철에는 김치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신경 써 주셨던 집주인분도 계셨습니다.
이런 집주인분들을 만난 분들은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집주인의 자본 상황을 확실히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세입자가 집주인과 평소 그렇게 자주 왕래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법과 안 친하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인생이기는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미리미리 집주인과 소통해서 앞으로의 전세 계약 일정을 미리 조율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사전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면 먼저 서로 소통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통이 안 될 때는 인정에 매달리지 마시고 법적인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평생에 걸쳐서 모은 돈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여유가 있어서 전세보증금이 자기 재산의 조금밖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본인 재산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런 재산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재 전세보증금 관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유튜브나 뉴스에 많이 보도되고 있으니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전세 세입자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법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좋은 관계는 유지하되 돈 문제에 있어서 상대방을 너무 쉽게 믿지 마라. 그러면 피눈물 흘릴 일은 없다입니다. 이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나나부동산의 나나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